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계속되면서 지역 경제 사정이 말이 아닌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곳곳에선 재난 지원금을 풀어 지역 상품권 유통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전국 최초 지역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거창군. 3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설날 이전에 지급을 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때는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없이 저희들을 받아서 순수 군비만 약 한 102억 원이 소요됩니다. 거창군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물론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금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지역 내 8,500여 곳의 소상공인 사업소에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합천군도 지역민 전체에 합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합천군의회는 3일 합천군 긴급재난지원금 조례를 만들어 지역형 지원금 지급의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식의 지역 화폐로 합천의 모든 가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천군은 이달 9일부터는 총 44억 원 규모의 전 국민 대상 합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창원시와 양산시도 집합금지업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종교 관련 시설의 집단 감염으로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또다시 일상을 흔들고 있는 상황.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 곳곳의 대책이 경기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전국 최초로 수소버스 운행을 시작한 창원시가 5G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수소버스를 선보였습니다. 창원시는 수소버스 등 수소와 관련된 이동수단 사업을 중심으로 수소산업특별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청 앞에 나타난 수소버스. 겉모습은 일반 버스와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안에서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운전자가 기존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교통정보를 얻었던 모습과 달리 교통 상황과 버스 간격 등이 운전석 창문에 그대로 표시됩니다. 5G 기술과 스마트 ICT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이용객들은 버스 내 설치된 특수 디스플레이를 통해 버스 노선과 정량화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GPS보다 정확한 위치를 측정해주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에너지 전달력이 뛰어난 수소버스의 제격입니다. 디스플레이들이 대부분 에너지가 필요한데 기존의 버스보다는 수소버스가 굉장히 그런 에너지를 풍부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수소버스에 저희 기술이 잘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 수소버스 10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수소버스부터 수소 청소차까지 이동수단 사업을 중심으로 스마트 기술 적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창원이 수소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수소 산업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서 가장 선도적인 지역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018년 수소산업특별시를 선언하며 수소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정한 창원시. 창원 국가산단의 연구본부를 만들어 수소 중심의 미래차 연구에도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중학생 축구 클럽이 산청을 찾았다 버스 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산청구는 올해 잡힌 전지훈련을 전격 취소했는데요. 서부 경남 지역 전지훈련팀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양주 FC 소속 중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도로변 나무를 들이박았습니다. 이 사고로 산청의 전지훈련은 모두 중단됐습니다. 발생 이후에 1시 반경에 전체적으로 전지훈련을 중단시키고 나머지 있던 팀들에게는 귀가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알렸습니다.
남해에서는 지난달 전지훈련원 청주FC 감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은 겨울에도 눈이 잘 내리지 않는 따뜻한 날씨 덕에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찾다 보니 코로나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더 필요합니다. 현재 각 시군은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저마다 다른 전지훈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남해는 프로축구팀, 사천은 실외체육시설, 산청은 축구팀만 전지훈련을 허용했습니다. 진주와 하동, 함양은 동절기 전지훈련을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 대응팀을 짜서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는 전부 프로축구단이다 보니 숙소부터 외부인 출입을 막을 정도입니다. 또 현장에는 언제나 팀닥터가 상주하고 훈련장 출입도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 정도는 열 체크를 하고 있고요. 손 소독하고 또 마스크 착용을 안 할 시에 저희 선수들 규정으로 벌금도 할 정도로 누구보다도 저희가 더 준비와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훈련 잘하고 갈 테니 많은 응원과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경남을 찾은 전지훈련팀은 1,550여 곳, 추정되는 경제적 효과는 270억 원 규모입니다. 서부 경남을 찾은 전지훈련팀들에게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없길 지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SCS 조준욱입니다. 과속을 비롯한 시내버스 난폭 운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해도 여전합니다. 버스 기사들은 그 원인으로 배차 간격 문제 등을 이야기하지만 차량 이동이 적은 늦은 밤에도 과속 운전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야간 운행 버스의 과속 질주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양학주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적이 드문 늦은 밤 창원의 한 대로변. 시내버스는 눈으로 보기에도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거침없이 질주하면서 방향 지시 등을 켜지도 않고 차선을 변경합니다. 운행 시간을 맞추기 힘든 출퇴근 시간이 아닌 늦은 밤에도 버스가 과속을 하면서 난폭 운전을 한다는 제보가 끊이질 않습니다. 실제 얼마나 많은 버스가 어느 정도 과속을 하는지 제가 직접 버스에 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녁 8시에서 11시 사이 탑승한 버스는 모두 15대. 이 중 12대의 버스가 속도 제한 구간에서 시속 10km 이상 과속했습니다. 일부 버스는 대부분 속도 제한이 60km인 시내 중심 도로에서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렸습니다. 급출발, 급정거도 수시로 이뤄집니다. 승객에게 안전을 유의하라는 표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버스가 빨리 달릴 때 너무 휘청거려서 조금 불안했고 조금 더 살살 달리셔서 승객들이 뭔가 좀 불안하지 않게 그렇게 운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분께서 급하셨는지 문을 닫아버리셔가지고 제가 발이 이렇게 살짝 끼었거든요. 그런 아찔한 경우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분들께서 조금 신중하게 좀. 야간 과속은 탑승객의 불편뿐 아니라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 노선버스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의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자 수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야간 운전 시 보행자나 위험물체의 발견이 늦기 때문에 야간일수록 감속 운행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야간 운전 시에는 마주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이나 또는 그 불빛이 운전자의 눈에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보행자가 보이지 않게 되는 증발 현상으로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간 주행 시에 일반 속도보다 20% 정도 속도를 감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눈이나 비가 오면 빛이 더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천천히 주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간에 가속 페달을 밟는 시내버스들. 이렇다 보니 지자체 버스 민원 신고 게시판에는 과속 운행을 막아달라는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야간 시간대에도 배차 간격이 짧은 데 비해 정해진 운행 횟수가 많아 규정 속도를 지키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배차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노선 따라서 화장실 갔다 올 밥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화장실 갔다 올 시간도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노선부를 좀 파악을 좀 잘 해가지고 좀 배차 시간을 좀 제대로 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는 모니터링 요원 배치와 운수회사 순회 교육 등
야간 감속 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현재 운수의사별 자체 1대1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 상하반기 운수의사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사례 교육과 복귀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벨트가 없고 서 있는 승객이 있는 만큼 어느 대중교통보다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시내버스.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버스 운행 환경과 안전불감증이 겹쳐지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학주입니다. 네, 지난해 창녕에서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한 뒤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경남도에서도 각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현실적인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 상황은 어떤지 김용민 인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창녕의 9살 A양은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프라이팬에 손이 찢어져 지문이 없어지는 등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한 뒤 간신히 구조됐습니다. 지난해 창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경남도는 창녕 아동학대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투입돼 사건을 조사합니다. 또 경남도는 24시간 신고 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4개월여가 지난 현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가해자 부모에게 신변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 노출 후 가해자 부모로부터 협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한두 명만을 전담 공무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24시간 운영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학교 이제 시작하고 나면은 신고가 들어오는 게 아마 드러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2명이서 전체를 좀 감당하기에는 좀 애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또 현실적이지 못한 대응 매뉴얼은 실제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부서는 이미 공무원 사이에서 기피하는 부서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면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졸속으로 시행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2020년 3월 달에 이미 시행령이 나왔는데 2020년 10월 돼서야 부랴부랴 이렇게 이제 뽑았고, 또한 이 처우도 처우고 근무 시간도 더 늘어났고, 그리고 뭐 신변을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기피할 수밖에 없는 건데. 최근 3년간 경남에서 112에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2018년 514건, 2019년 640건, 2020년 89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제도의 문제를 파악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담 공무원들이 업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적극 건의를 하고, 또 다른 아동학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촘촘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진주 유기동물 보호소에는 유기견 20마리 안락사가 예고됐습니다. 보호소 측은 한 마리라도 더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길 희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호소로 들어오는 유기견 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양진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카메라가 시설 안으로 들어서자 반겨주는 유기견들. 좁은 철창에 기대 연신 꼬리를 흔듭니다. 활발하다 못해 격렬함까지 느껴지는 몸짓과 울음. 그 속엔 새로운 가족을 찾는 간절함이 담긴 듯합니다. 아까 어떤 거 붙이신 거죠? 내일 조립 예정입니다. 그 하는 애들 표시를 한 거예요? 사육장 한편에는 꼬리를 있는 대로 바짝 말고 잔뜩 움츠린 채 긴장한 눈빛을 보이는 유기견이 있습니다. 야외 우리에선 남겨진 사료도 다 먹지 못하고 바들바들 몸을 떠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3일 안락사 예정인 유기견 20마리에 포함된 아이들입니다. 안락사까진 불과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시민들이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는 좀 깨끗한 편이거든요. 유기견은 뭐 아프고 병들고 그런 애들만 있는 줄 알고 참 기피를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이 중 한 마리는 안락사 소식을 듣고 보호소를 찾은 한 부부에게 입양이 결정됐습니다.
좁은 케이지 안에 갇혀있던 유기견은 이들이 새로운 가족이라는 걸 아는지 얌전히 품에 안겨 보호소를 떠납니다. 20마리의 유기견 중 이렇게 새 가족을 찾은 건 불과 5마리. 나머지 15마리에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연히 또 이번에 인터넷에 2월 3일 안락사 시킨다는 소식을 한마디라도 좀 환경이 되는 만큼 한마디라도 살려보고. 보호소가 맡을 수 있는 정원은 110마리. 현재는 단 한 마리의 추가 유기견도 받을 수 없는 포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보호소는 기존 유기견들의 안락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기견 수가 더욱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호소에 입소하는 유기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락사가 결정되는 보호견도 덩달아 늘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이곳 보호소에서 안락사가 결정된 유기견은 모두 251마리입니다. 아무래도 일환율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요. 그래서 버리는 것도 좀 늘어나고. 예,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많이는 늘어나지 않아도 이게 전에 비해서는 조금. 애견인 천만시대라는 문구가 나온 것도 벌써 2년. 이곳 보호소에서는 여전히 언제 안락사가 결정될지 모르는 유기견들이 애타게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2달 전인 6일부터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밝히지 않는 경우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6일부터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의 지자체장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김해 오페라 허황후가 오는 4월 관객에게 첫 선을 보입니다. 이 공연 일정은 4월 8일부터 10일까지로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공연됩니다. 출연진은 4월 김해에 모여 총 리허설을 할 예정이며 전체 출연진 120명 중 106명이 지역에서 참여했습니다. 허황후는 수로왕과 허황후의 러브스토리를 담은 오페라로 가야사 복원사업과 발맞춰 김해시와 김해문화재단이 제작하는 역사문화 콘텐츠 공연입니다. 창원시가 올해 수소차 보급 사업을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합니다. 창원시는 이달부터 수소 연료전지차 530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한 대당 3,310만 원의 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인과 기업체의 경우 한 대당 3,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구매를 원할 경우 수소차 제조 판매사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이 카드형 고성사랑 상품권을 출시했습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10억 원으로 카드형과 종이 상품권을 합쳐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개인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카드형 고성사랑 상품권은 고성 지역 농협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 상품권 앱을 통해 구매와 충전도 가능합니다. 양산시가 무상임대를 하는 착한 건물주에게 전국 최초로 재산세 75%를 감면해 줍니다. 양산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 줄 경우 인하율에 따라 기존 50%에서 최대 75%까지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업용, 산업용 건축물 재산세도 10% 경감할 계획으로 시의회 동의안 의결 과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양산시는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모두 5만 3천여 명이 약 25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